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건 어머니의 믿기 힘든 충격 발언이었습니다. 출가한 딸이 무슨 권리가 있어? 넌 이미 남의 집 사람이야.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큰오빠가 비웃듯 거들며 말합니다. 법적으로도 넌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는 아들들 몫이야. 가슴을 찌르는 그 말에 미정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딸을 버리고 아들만 챙긴 그 결정이 결국 어머니 자신을 철저히 외롭게 만들 거라는 거요. 요양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현실 말입니다. 이야기 본격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면 언제나 그랬듯 김미정은 엄마의 집에 새벽부터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들를 시간도 빠듯했지만 그녀는 친정 차례상을 직접 차리는 것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죠. 20년 넘게 이어온 그녀만의 효도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정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벌써 왔네. 너 아직도 이렇게 새벽부터 오고 그러냐? 몸 상하겠다. 어머니의 말투는 나무라는 것 같았지만 미정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며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차례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오빠네와 작은오빠니가 도착한 것입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한 집에 23명이 모였습니다. 정신없는 아침 차례를 마치고 미정은 여느 때처럼 설거지와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형수님, 저 좀 도와드릴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넌 쉬어. 어차피 늘 네가 고생하잖아. 그렇게 오후가 되고 식사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걱정되어 술잔을 치우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드세요. 약 드셔야잖아요.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술잔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모였습니다. 미정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유산 10억, 그거 말이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멎는 듯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 돈 이미 오빠들한테 다 줬다. 어머니의 말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유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태온 것도 다른 형제들과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큰오빠한테 6억, 작은오빠한테 4억. 이미 다 나눠줬어.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가한 딸은 해당 없어.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그 말에 미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그건 불공평해요. 큰오빠가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아, 현실을 받아들여. 이제 그만해. 작은오빠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미정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3명의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1년 넘게 아버지 유산 정리된다고 기다리면서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 보태드렸던 게 다 헛된 거였네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가슴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효도했던 딸이 단번에 배제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일까요? 미정은 그날 이후 오빠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추석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침묵하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미정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냥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려고요. 잘 지낸다. 너 앞으로 생활비도 내지 마라. 아들들이 알아서 한다. 미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하게 해왔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너 돈 얘기 그만해. 가족들 다 피곤해한다. 미정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도 어머니는 그녀를 마치 재산을 노리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0년 넘게 효도해온 자신의 딸을. 전 돈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물어본 것뿐인데. 됐다, 됐어. 이제 내 용돈 필요 없다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주 주말, 미정의 절친한 친구 수진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정은 친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평생 효도했는데 그게 뭐야? 법적으로 당연히 내 권리 있는 거 아냐? 응,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엄마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수진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오빠들 요즘 뭔가 달라진 거 없어?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내 큰오빠 새 차 타고 다니는 거 봤거든. 그것도 외제차.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오빠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차도 10년 넘은 국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제차라니? 다음 날 미정은 작은 오빠의 부인인 혜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미정과 잘 지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무슨 일이야, 혜진아? 오빠가 사업장을 확장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면서. 그리고 오빠가 주변에 누나가 돈 때문에 미쳤다고 소문내고 다녀요. 미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족들이 그녀를 돈에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녀의 목까지 가로챈 상황에서요. 난 그저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효도했던 그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탐욕스러운 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미정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가족들의 배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생각해. 너만 괴로워. 어떻게 안 생각할 수가 있어요? 30년 동안 효도했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됐어요. 남편은 조용히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남이 되자. 네가 그렇게 아픈 걸 보는 게 나는 더 힘들어.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정과 인연을 이어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이번 추석에 저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안 와도 돼. 오빠들이 있으니까.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아요. 생활비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어머니가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안 돼, 혹은 왜라는 질문이라도. 하지만 그런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짧은 대답 후 전화는 끊겼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묶어두었던 족쇄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미정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달 어머니에게 보내던 생활비, 명절마다 챙겨야 했던 선물, 주말마다 들러야 한다는 부담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강원도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아침 미정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여행을 제안한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네,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미정과 남편은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정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정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흙을 만지고 형태를 빚어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에도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의 한 회원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모님을 자주 뵀나요?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을 테지만 미정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잘 모셔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고 싶어요. 미정이 어느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내 인생만 살아. 족쇄에서 풀려난 미정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가 곧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와 오빠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통해 가족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미정은 더 이상 자신이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오빠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나야 오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미정은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니. 갑자기 기억 속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격했지만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기억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심한가요? 초기야.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가끔 혼란스러워해.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다음 말이 예상되었습니다. 분명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부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오빠의 목소리가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나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 해외 프로젝트라 한 달은 비워야 하고.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빠는요? 걔도 일이 바쁘대. 엄마가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챙기던 어머니가 결국 아들들에게 버려져 요양원에 가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정하셨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만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풍족해진 삶을 말입니다. 몇 주 후 미정은 작은 오빠의 아내 혜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어머님 요양원에 입원하셨어요. 세브란스 옆에 있는 평화요양원이에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분노와 상처를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피어났습니다. 오빠들은 자주 가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요. 거의 안 가세요. 바쁘다고. 미정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양원의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가볼 생각은 없었지만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정은 결국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노, 호기심,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딸로서의 의무감. 요양원에 도착한 미정은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의 방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3층 502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아, 처음 오셨네요. 어머님은 거의 방문객이 없으세요. 가끔 창밖만 보시면서 딸은 남이지. 라고 중얼거리세요. 미정은 그 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방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결국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강인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딸은 남이지, 남이지.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에 창가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미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정은 어머니의 눈빛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아? 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정은 어머니의 사과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구세요? 간호사 아가씨?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인식, 그리고 사과는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간호사예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 아들들 언제 와? 큰아들, 작은아들.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이제 어머니를 거의 찾아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곧 올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남이지, 남이지.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와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식사도 잘 안 하세요. 가족들은요? 자주 오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오세요. 아드님들은 이번 이후로 한 번씩만 오셨어요. 미정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 가진 그 아들들은 이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딸은 남이라고 여겼던 그 편견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정은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미정이에요. 어머니 딸. 어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출가외인이라고 하셨죠.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에서도 저를 제외하셨고요. 어머니는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아들들이 그 책임을 다하겠죠. 어머니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스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미정은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미정의 뒤로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요양원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아침,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화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미정님 되십니까?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니. 그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결심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그녀는 오빠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미정은 간호사에게 안내받아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미정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작았습니다. 한때 그 손으로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들은요? 미정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드렸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들만 챙겼는데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것은 남이라고 여겼던 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들리시나요?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기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미움을 품었지만 그 미움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오빠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병실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도자기도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요. 남편도 잘 지내고요. 미정은 마치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지만 미정은 자신의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저밖에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머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빠들 올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나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심전도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고 어머니의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그것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지만 미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곧이어 심전도가 일직선을 그렸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미정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자 큰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지금 가는 중이야. 엄마 어때?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빠.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제 이름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오빠의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아들만 챙기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찾은 것은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미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어머니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큰오빠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미정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정아, 왜 먼저 연락 안 했어? 미정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연락했어요, 오빠. 여러 번 받지 않으셨잖아요. 큰오빠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작은오빠 역시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해외 출장이었다느니 회의 중이었다느니 미정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금세 조문객들로 채워졌습니다. 친척들, 어머니의 친구들, 오빠들의 지인들까지. 하지만 미정은 어딘가 동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앉아서 보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빠들 사이에 갈등이 터졌습니다. 작은 오빠가 큰 오빠에게 따져 묻는 소리가 빈소박까지 들렸습니다. 형, 어머니 요양원비는 왜 내가 다 내야 했어? 형은 6억 받았잖아. 야, 목소리 낮춰. 그건 내가 사업에 다 썼어. 너도 4억 받았으면서 뭘 그래? 나도 회사 확장하느라 다 썼다고.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은 그들의 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오빠들은 이미 남은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미정은 큰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큰오빠는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가족인데 어떻게 장례식에 안 와? 어머니는 저를 이미 죽은 딸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죠.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은 나눌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묶을 수 없어요. 제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오빠. 그렇게 말하고 미정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작은 제단을 차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미정도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망설였지만 결국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빠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두 아드님에게 상속되었고 남은 재산은. 법무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양원비와 의료비로 인한 부채가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갚아야 하나요? 작은오빠가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정 씨는 이미 상속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두 아드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고 이제 추가 부채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큰오빠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온 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된 가족, 아버지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비극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교실도 다시 나가고 독서 모임도 참석하며 자신만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의 집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평화요양원이었습니다. 미정은 의아한 마음으로 택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 미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편지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아직 또렷한 정신으로 쓴 듯했습니다. 네가 가장 효녀였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딸은 남이라는 생각이 엄마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 오빠들은 이제 다 자기 살기 바빠서 엄마 생각도 안 해. 하지만 넌 항상 엄마 곁에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엄마 머리가 점점 나빠진다고 해.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려워. 그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무척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미정은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니. 하지만 치매로 인해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미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이미 사그라들고 이제는 그저 슬픔과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하지만 돌아가진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미정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묘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유럽으로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진짜 우리만 생각하자. 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무게, 의무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미정과 남편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그들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여행 중 미정은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은 미정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감사해요, 어머니. 미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정은 새로운 취미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뿐 아니라 그림도 배우고 언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갔습니다. 오빠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미정은 이제 자신만의 가족,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미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미정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성장시켜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